이런 맛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거든요. 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집에서 순두부찌개 끓이시면 약간 한 5% 정도 맛이 모자라죠. 그 이유는 바로 파기름을 내서 사용할 건지 고추기름을 내서 사용할 건지가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이 영상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맛이 하나도 비지 않고 정말 막 밥 비벼 먹기 너무 맛있는 순두부찌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쉽게 따라하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순두부찌개니까 순두부는 있어야겠죠. 순두부 400g짜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늘은 갈아가지고 간마늘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호박, 주키니 호박이나 애호박 조금 남으신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 칼칼한 맛을 책임져줄 청양고추까지. 재료가 많지는 않으니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파는 깍둑썰기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오늘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크기는 한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박 같은 경우는 3분의 1개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한 100g 정도 되겠네요. 호박은 너무 얇으면 물러지니까 너무 얇지 않게 1cm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가 맛을 내는 포인트는 좀 어려운데 재료 준비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칼칼함을 책임져줄 고추는 좀 얇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개만 자를게요. 고추 되도록이면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먹을 건 모르겠지만 좀 이 칼칼함이 있어야 추가적인 감칠맛이 생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청양고추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고추까지 잘랐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시고 호박도 비슷한 모양으로 너무 얇지 않게 잘라주시고 대파는 푸드시터로 자를게요. 이 순두부 지금 이렇게 레시피 보여드리는 거라서 오늘 간수를 빼고 있는데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의미 없어요.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파는 한 뿌리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쳐주시고요. 저는 오늘 푸드시터 가지고 슬라이스를 했어요. 간마늘 준비해 주시고 마늘 가는 게 이제 뭐 일도 아니네요. 마늘 간 것도 한쪽에 놔주시고 자, 냄비 준비하시고요. 올리브오일 2큰술 정도 넣으시고 돼지고기 다짐육을 200g 넣어주세요. 불 켜시고 다짐육에 불을 바로 켜신 다음에 고기에 오일을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중불로 익히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붙듯이 보일 텐데 이렇게 붙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물을 넣어서 다 긁어낼 거기 때문에 고기를 가장자리가 살짝씩 갈색빛이 돼요. 그래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다고 해서 바로 파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조금 더 볶으세요. 약간 살짝 겉면이 갈색빛이 날 때까지 돼지고기를 볶아주시는 게 맛있습니다. 대부분 이만큼만 볶고 끝내버리니까 맛이 모자란 거거든요. 여기에서 최대한 맛이 있게 나오게끔 지금 중불로 계속 익히고 있어요. 지금 고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기름이 나올 거니까 그 기름들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고추기름이 되겠죠. 고추기름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식용유에 파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넣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맛은 있겠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전자레인지로 고추기름 내는 법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손쉬울 겁니다. 의외로 지금 코팅된 팬이 아니지만 되게 거의 안 붙죠. 이쪽 가장자리면 조금 그럴 뿐이지 중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불로 하시면 붙을 수 있어요. 이때 살짝 익었을 때 여기에 액젓을, 멸치 액젓을 살짝만 숟갈로 반 개 정도만 넣어서 더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고기가 살짝 팝콘 튀는 소리가 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 고기를 볶을 때는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야지 기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액젓을 넣었더니 굉장히 고기 향이랑 액젓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갈색빛이 도는 것들이 나왔을 때 이때 여기에 파를 절반만 넣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기랑 볶아주세요. 이때 살짝 대파가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졌었겠죠? 이때 고춧가루를 2숟가락 넣어가지고 비벼주시는데 이때 불 위에서 볶지 마시고 고춧가루 넣은 다음에 불 꺼버리고 여기서 잔열로만 볶으세요. 이렇게 잔열로만 볶아야 고춧가루가 타지 않고 고추기름이 잘 나옵니다. 잘 볶아졌으면 이때 불을 다시 켜가지고 강불에서 자, 양파 넣으세요. 양파 넣어서 다시 비비시면 온도가 또 올라가진 않겠죠? 그리고 이거를 잘 섞이게만 해가지고 물을 500을 넣습니다. 물을 500 넣으신 다음에
고기가 익으면서 벽에 붙었던 것들 잘 긁어주시고, 이게 맛있는 거예요. 디글레이즈라고 하는 이 테크닉으로 고기를 잘 긁어주시고, 그리고 이때 호박도 넣으시고, 청양고추도 이때 넣으세요. 다. 그리고 바지락을 지금 넣는 이유는 바지락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머금고 있을지 모르니까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간에 따라서 마지막 간을 해야 됩니다. 하나 넣으시고, 고추 육수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끓여줍니다. 마늘은 아직 넣지 마세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끓어오르기 전에 후추를 취향껏 넣어주세요. 이때 넣어야 후추가 맛이 확 살아요. 마지막에만 넣어버리면 날아가는 맛이 있거든요, 후추가. 지금 넣으셔야 맛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도 완전 빨갛게 고추기름이 잘 우러났죠? 자, 이제 조금씩 끓어오르면서 바지락이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넣은 바지락이 다 입을 벌리면 그때 간을 보고 다른 것들 넣겠습니다. 동전 육수도 녹아가고 있고, 지금 색깔이랑 향이 너무 맛있는 향이 나네요. 이제 바지락이 벌어졌거든요. 이때 불을 줄이시고 간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감칠맛 같은 경우는 딱 맞아요. 마지막 간 맞추기 전에 여기에 참기름, 찻숟갈로 반 개 정도만 넣으시고, 이 참기름이 약간 감칠맛을 보강해 주거든요. 그리고 진간장, 찻숟갈로 반 개 정도만 넣으시고, 맛집들 가면 진간장이랑 중요한 게 이 국간장을 같이 쓰더라고요.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간장도 찻숟갈로 반 개. 이거는 입맛에 따라 다르니까 넣으시면서 3분의 1만 넣으실 분들은 넣으셔도 돼요. 넣으신 다음에 지금 다시 간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간장류로 간을 하시면 간장 향이 너무 세니까, 이때도 내가 먹던 간보다 약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소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금. 지금 굉장히 맛있는데요. 이제 불을 끄시고, 순두부찌개는 뭐니 해도 뚝배기에 먹어야 제맛이니까 뚝배기 가져오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끓여뒀던 찌개 뚝배기로 이렇게 잘 옮기시고, 뚝배기 불 켜시고, 이때 두부 이때 넣으시고 잘 끓고 있죠. 아직 마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렇게 대파, 마늘, 그리고 계란. 이때 간을 보시고 더 칼칼한 걸 드시고 싶으시면 청양고추라든지 후추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슬슬 뚝배기가 열을 받으면서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거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추기름이 중간으로 딱 모이죠. 이럴 때가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끓어오르기 바로 직전에 간마늘 딱 넣어주시고, 이제 간마늘에 들어갔으니까 감칠맛이 폭발하겠죠. 자, 뚝배기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금방 끓어올라요. 이때 대파 넣고, 여기에 계란도 한쪽으로 위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불을 꺼버리세요. 이래 넘치지 않아요. 그러면 뚝배기 받침대 가지고 오셔가지고 행주 같은 걸로 조심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럴싸한 순두부찌개가 나왔죠. 잘 나왔어요, 아주. 오, 지금 와, 제 눈앞에 있는데, 와,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이랑 순두부랑 바지락까지 잘 떠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칼칼하고 맛이 엄청 진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맛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거든요. 정말 예전에는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먹으면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자꾸 그 조그만 그것 때문에 각 지역의 유명한 맛집들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는 이렇게 끓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순두부찌개 레시피는 진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끝판왕 레시피라서 정말 자신 있는 레시피 중에 하나거든요. 와, 촬영 끝나고 순두부찌개 막걸리 먹어야겠네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몰라도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조화의 음식을 만들었다는 게 와,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만들어본 순두부찌개 어떠셨나요? 화학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고 감칠맛 풍부하고 엄청나게 깊은 맛의 순두부찌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천연 재료를 가지고 정확한 테크닉으로만 순두부찌개를 만드신다면 정말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무료 레시피 신청도 하시면 추후에 무료 레시피도 발송해 드릴 거니까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무료 레시피 신청하시고요. 공동구매 일정도 놓치지 않으실 거면 알림 설정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의 식탁에 올라가길 바라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레시피 가지고 맛있게 순두부찌개 만들어 드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맛있고 더 다양한 요리 그리고 더 재미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